이어서 순국 수련회, 호국 영령과 박정희 대통령 내외 그리고 조건대화 과정에서 순국하신 모든 분들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영.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이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탄생하신 지 꼭 10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전날 오늘 이렇게 어쩌면은 기쁘고 축복스럽게 해야 될 행사가 조금 암울하고 조금 가슴 아프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사회를 보는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기정식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정식 속에 있는 동상은 순수한 동상건립추진위원 모임인 순수한 국민들께서 상금을 모아서 동상을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과 보고를 드릴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를 동상 건립 추진위원 모임 위원이신 조우석 KBS 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석 KBS 이사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해야 될 소임을 오늘 제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동상건립 추진 과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날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약칭 동건추가 발족했습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발족과 함께 이 세 분의 동상에 관한 건립 추진을 하자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난해 6월 17일 날 기본계획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조각가가 김용원 선생님으로 이미 픽스를 했고 동상의 크기, 예산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동건추 동상건립 추진 모임의 발족 기념 강연회를 토론회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엄숙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1월 1일하고 24일 사이에 동건추 사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5일 날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정식을 갖는 박정희 동상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4월 18일 날은 추가로 이승만 동상을 완료했고 동시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트루먼 동상을 역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쯤에 지난해 10월 19일 날 박정희 동상 기증 관련 회의를 우리 동건추가 가졌습니다. 한 달이 좀 안 돼서 동상 기증에 관한 협의와 함께 기증을 확정했습니다.
박정희 재단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증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과보고에는 원고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멘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제막식까지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이 걸려 있는 이 자리가 동상이 세워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충분치 못해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 일단 오늘은 기증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도를 맞아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박정희 동상을 개설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동상 보존 및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모형을, 동상 모형을 고영주의 선생님께서 또 전달하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구직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승희 박정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이 동상 건립 추진 모임에 이동국 위원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동상 건립 추진 모임 기준.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은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이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면서 진행해온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오늘 이 행사를 가지면서 우선 가장 먼저 오늘 이 사실 날씨도 차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이 자리를 뜻있게 만들어 주시는 애국 시민 동지 여러분께 이 추진 모임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추진 모임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제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 5월에 추진 모임이 발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 분의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그 다음에 산업화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 분의 지도자들의 동상을 건립을 해서 봉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금을 쾌척해서 이 동상을 제작하게 된 뜻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절대로 그 본인의 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를 참 사양하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를 못하지만은 저희들 그 동상 추진 모임은 그분의 뜻을 받아서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뭐 지금 그분을 거명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진 못하지만은 그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정식을 갖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심경이 많이 착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들의 이 행사를 반대하는 분들이 나와서 반대하는 어떤 이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말씀으로 상요 12척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처지가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아주 절체절명의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동상 추진의 모임, 동상 기증 모임을 갖는 취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뜻을 꺾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12척의 함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선 박정희 대통령 한 군의 동상을 기증하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을 함께 기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갸륵한 뜻을 가지고 세 분의 동상을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참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을 모실 자리를 이 거대한 서울시 바닥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입니다. 아까 이 개요보고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지만은 작년 이래 우리들은 이 세 분의 동상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세종로 대로의 세 분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강남의 테헤란로,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힘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참 주도하셨기 때문에 무역회관 앞에 광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다 좀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측과 교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여의치 못한 가운데 우리가 금년에 탄핵파동을 맞이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모임에서 수기한 결과 금년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니까 그 탄신 100주년에 해당하는 날을 잡아서 이곳 상암동에 있는 이 박정희 기념도서관 여기에 기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기념도서관의 좌승희 이사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지만은 좌 이사장께서 흔쾌하게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오늘 사실은 동상을 갖다가 세우고 기증 및 제막식을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 기념재단의 이 기념도서관의 이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는 우선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막식까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이 우리가 소망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성대하게 되지를 못했다는 점을 저희들은 아주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기증식의 자리를 빌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하니까 우리가 영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보다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6.25 또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있는 데는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의 공헌이 지대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남침이 일어났을 때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아주 신속한 용단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는 터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를 받아가지고
5.16 군사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의 5천년 이래의 번영과 영광을 이룩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 세 분의 공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세 분이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각오가 없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뜻을 다짐하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봉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뒤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건네줄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기신 많은 어록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주 즐겁게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시다. 한마디 더 말씀 전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공간의 그 어지러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 뒤에 이 6.25를 거치면서 참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야말로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책을 통해서 읽고,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지만은 그때 일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 글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되뇌어서 복습을 합니다만은 1964년 8월에 1954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국빈 방문의 전후 경과를 우리 국민들이 축지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워싱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한민국은 일본의 친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런 결기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뉴욕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모임에서 아주 참 대단한 연설을 하시는데 그 연설이 한 토막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항상 표를 더 얻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정치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중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투쟁에 있어서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지구는 반은 노예 상태로 반은 자유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대 지도자들의 위대한 이 업적과 언행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박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우리의 남은 힘을 바칠 것을 다짐하기를 호소하면서 저희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님의 동상, 바로 이 동상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의 그 협의 미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정식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서울시의 공원용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 임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대통령님 기념관으로 지정해서 임대를 했으면 이 기념관 자리에 기념관의 주인공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건 글로벌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